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선화 용도 재정비 촉진 지구내에 있는 선화 3구역, 선화 A 존치 구역 내의 재개발 구역인데요. 재개발 구역은 아니죠.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린 지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구역 모양을 좀 바꿔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도나 연면적, 호수 밀도가 재개발 구역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역을 다시 재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선화 3 재개발 구역은요, 2007년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던 지역인데요. 지금은 존치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3월, 2년 전입니다. 2년 더 지났네요. 3월 달에 구역지정 동의서를 진구를 시작해서 정비구역 위반 제한을 2022년 12월에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구역을 변화시켜서 동의서 진구를 7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모양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지구는 굉장히 많은 구역에서 사업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목동 3구역, 목동 더샵 리슈빌이죠. 선화 B구역, 해모르 더 센트라, 선화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그리고 용도 A구역도 지금 구역 지정이 됐고 현재 추진위까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구역이 이 선화 A구역인데요. 선화 A구역 중 일부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입안 제한을 마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이 처음에 신청했던 구역이 아니라 모양을 바꿔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 지구내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목동 더샵 리슈빌 해머드 더 센트라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이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선화 3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게 예전에 선화 3구역으로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1762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게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1안과 2안을 나눠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안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45,000제곱미터로 그 전에 76,000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서 진행이 되고요. 총 788세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8호 추가분 236세대 예정하고 있고요. 이 안은 안에 있는 종교 부지가 만약에 확보가 되고 종교 쪽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추진하는 안인데요. 62,000제곱미터입니다. 1144세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세대, 그래도 1000세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용도동 3구역 다음으로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 지구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세대수입니다. 요렇게 물론 됐을 때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84가 343세대, 59가 344세대, 8호 초과도 176세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안과 2안 중에 어떤 게 될지는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 부지의 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안보단 2안이 좋겠죠. 1안으로 하게 되면 너무 작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되다 보니까 2안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종교단체에서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보니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안입니다. 기존안에서는 굉장히 좀 넓은 부지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제 1안과 2안을 보면 1안에서는 예전에 추진했던 구역에서 요만큼이 빠지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데가 빠지고 추진하는 구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모양도 약간 니은자의 모양인데요. 2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쪽에서 많이 찬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쪽 부분을 같이 재개발 구역으로 개발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모양은 1안보다는 2안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기존안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안 같은 경우 보시면요, 니은자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총 6개 동이 들어가고요. 2안은 그거에 비해서 경영화된 모습을 갖고 있고 종교 용지가 빠지긴 하지만은 총 10개 단지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 지구내의 선화 3구역의 입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화 3구역은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중구청역, 도시철도 1호선 중구청역과는 도보로 1분 정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융합특구 선화구역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아무래도 주거와 문화, 그리고 일자리가 같이 되는 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입지로는 굉장히 좋고요. 초등학교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앙초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단점이 있고요.
1안으로 됐을 때는 이런 모양, 2안으로 됐을 때는 이게 포함되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램역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도보로 제가 봤을 때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광역적인 의미에서 더블 역세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화영도 재정비 촉진지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명칭 자체가 서울에서 뉴타운이 전국적으로 펴지면서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좀 체계적인 개발이 된다는 거에서 일반 재개발 구역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좀 획기적으로 좀 바뀌는 면도 있고요. 용두 B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쪽도 현재는 주상복합이 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주거 환경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인근 지역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많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는 지금보다 관심이 좀 재개발이 원활하게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초 통합구역입니다. 지금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구역 요쪽 내에 있는 선화 3구역은 대부분 중앙초로 배정이 되고요. 현재는 이쪽이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면서 조금 인원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서대전초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중학교 특목고 진학률입니다. 대성중학교가 자사고로의 진학 인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로 2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중이라든가 한밭중, 보문중 같은 경우는 특별한 특목고 진학 학생이 없었고요. 그리고 충남여중, 호스턴여중 같은 경우는 충남여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학고 2명, 외고 국제고 3명 보냈고, 호스턴여고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 1명 보냈습니다. 유일한 남녀공학인 태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고 1명, 외고 국제고 4명 보내서 구역 내에서는 탑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있는 선화 3구역 재개발을 구역 변화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인근 지역이 다 아파트로 바뀌면서 이 조금 약간 지대가 높아지는 지대이고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다가구나 다중주택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주거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는 재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 혹은 대전 부동산 시장 매매 문의를 하실 분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